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수학책 104쪽에서 105쪽, 수학 익힌책 72쪽에서 73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원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지 한번 볼까요? 자, 수학책 104쪽입니다. 자, 교과서 상단을 봐주시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할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 걸쳐서 우리 D그래프, 원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D그래프, 원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보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수학책 104쪽을 먼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모두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4쪽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2012년과 2017년의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를 조사하여 각각 D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자,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 2012년, 2017년 각각 D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2012년의 안전방범 또는 문화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의 몇 %일까요? 자, 우리 또는이라는 것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게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또는 있으면 더하기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방범 20%이지요. 자, 문화행사 9%입니다. 자, 그러면 20 더하기 9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합치면 2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7년에 생활평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환경보호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의 약 몇 배인가요? 자, 생활평의는 몇 %인가요? 자, 2017년 생활평의는 24%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보호는 9%입니다. 자, 몇 배 차이 나나요? 자, 24와 9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9에서 2배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2배 하면 18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배를 하면 27이 됩니다. 자, 24는 어디에 가깝나요? 18보다는 27에 더 가깝죠. 자, 그러면 거의 3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3배 조금 안 되지만 27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3배는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제에서 약 몇 배인가요? 했기 때문에 약 3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약 3배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계산이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2년과 2017년의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이 같은 분야를 찾아보세요. 자, 같은 분야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생활편의 32%. 자, 밑에 32% 있는 게 있나요? 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방범 20%. 자, 밑에 2017 20%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화행사 9%. 자, 2017년에 9%. 환경보호 있나요? 있네요. 자, 문화행사 9%. 환경보호 9%가 하나 있네요. 자, 일단 체크해두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경보호 7%. 자, 있나요? 7% 없죠. 자, 그 다음 기타 교육 상당 32%. 32% 없지요. 자, 같은 것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게 있었네요. 자, 그러면 같은 분야는 2012년 문화행사. 자, 정답은 2012년 문화행사. 자, 그리고 뭐가 같았나요? 자, 2017년 환경보호. 2007년 환경보호. 자,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D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우리 D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항목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생활평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2012년에는 32%, 2017년에는 24%였습니다.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안전방법, 문화행사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안전반품을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2012년에는 20%였는데 2017년에는 1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비교를 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생활편이 줄어들었고 안전반품 줄어들었고 문화행사 조금 늘었고 환경보호 조금 늘었고 기타 이렇게 조금 늘었죠. 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마지막 나와 있는 기타 교육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017년에는 기타 교육 상담의 비율이 2012년보다 늘었습니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8%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친구들 B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D그래프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더 찾아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 105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105쪽 내용도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105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준기는 학교 신문에서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자, 조사한 학생 여기 나와 있지요. 자, 조사한 학생은 모두 1000명입니다. 자, 1000명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중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말은 무엇인가요? 자, 너를 믿는다 50%, 10% 이상 되지요. 잘했어 29점이니까 이것도 10% 이상 되네요. 자, 그 외의 것은 8.3, 8.3, 4.2, 10이 안 되니까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말 두 가지가 있었죠. 방금 너를 믿는다, 잘했어. 이 두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너를 믿는다 그리고 잘했어. 두 마디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중 너를 믿는다 또는 잘했어를 선택한 학생 수는 전체의 몇 %인가요? 자, 선생님이 또는이 들어가면 두 가지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분 좋은 말 중 너를 믿는다 50%죠. 자, 잘했어 29.2%입니다. 자, 두 가지를 더하면 전체 몇 %가 될까요? 자, 50 더하기 29.2. 자, 그러면 79.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79.2%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50% 더하기 29.2% 이렇게 식을 채워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지 말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들으면 좋은 말. 자, 여기에 있는 거 외에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자, 완벽해. 이런 말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어떤 말들이 또 있을까요? 멋지다. 이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들을 이렇게 추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멋지다. 아니면 완벽해. 자, 이런 얘기를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들을 추가로 더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원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자, 우리 여기 풀었던 거 외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일단 항목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너를 믿는다. 요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들 중 너를 믿는다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5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잘했어를 선택한 학생은 29.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자세히 보니까 고마워 8.3%, 열심히 하는구나 8.3%, 두 개가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구나와 고마워를 선택한 학생 수의 비율은 같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외에도 원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실생활에서 D그래프와 원그래프를 찾아봅시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서 D그래프와 원그래프를 각각 찾아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학습하는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친구들 직접 D그래프와 원그래프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 찾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이 신문, 잡지, 인터넷으로 D그래프와 원그래프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동안 선생님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찾은 내용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 이렇게 떡볶이, 피자, 김밥, 햄버거 이렇게 해서 D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떡볶이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항목 하나 가지고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40%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를 골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 중에 떡볶이 또는 김밥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은 55%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계절별 과일 생산 비율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과일 생산 비율 중 가장 많은 과일이 나오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이렇게 봄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계절별 과일 생산 비율 중 봄에 생산되는 과일의 비율은 2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그래프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그래프는 과수원의 과일 생산량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과수원의 과일 생산량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것은 사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사과를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면 과수원의 과일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과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과수원의 과일 생산량 중 사과와 사과 또는 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입 후보자별 득표 수입니다. 자, 이런 표는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정기어린이의 회장, 부회장 아니면 뭐 국회의원 선거 자, 이런 걸 할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해석을 해본다면 입 후보자별 득표수 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학생은 표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우리가 입 후보자별 득표수는 결국은 1위, 2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입 후보자별 득표수 중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학생은 진주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원인 음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25%는 땅콩, 여기 25%는 우유, 여기 20%는 달걀 이렇게 해서 원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레르기 원인 음식 해서 항목별 비율을 이렇게 원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 가지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식들 중 땅콩 혹은 우유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경우의 비율은 5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지역별로 비율을 나타내서 표현한 원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의 비율은 52.54%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B그래프와 원그래프로 여러가지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가지 분야의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B그래프 혹은 원그래프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찾은 그래프도 있겠죠. 자, 선생님하고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를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유형의 그래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B그래프와 원그래프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찾은 그래프도 선생님이 방금 해석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이 찾은 그래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최대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우리 친구들 수학 익힌 책 72쪽과 73쪽을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수학 익힌 책 풀이하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